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2번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1쪽이고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출력 형태를 한번 보실까요? 자, 182쪽의 출력 형태를 보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우선 이 자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로축, 그리고 기본적으로 X축이 가로축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축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축을 마주보는 축을 우리가 보조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데이터를 선택할 때는 지금 여기 1작업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자료를 이렇게 B4에서부터 H12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축에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그 가로축 밑에 있는 범례, 그러니까 묶은 세로 막대의 계열의 이름과 그 다음에 표식 있는 끝근선 계열의 이름이 바로 데이터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축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제1세계무역센터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만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필드명과 데이터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례라고 말씀드렸죠. 자, 범례는 연면적과 높이입니다. 그럼 연면적과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연면적 제곱미터와 높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F11번 키를 눌러서 차트가 이제 새 시트로 이렇게 별개의 시트입니다. 새 시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지 않고 Alt F1번 키를 눌러서 이 워크시트 안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차트를 이동시켜도 됩니다. 저는 F11번 키를 누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F11번 키를 눌러서 차트를 생성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시트 이름을 차트 1이라고 나오는 것을 일단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가 1, 2, 3, 4 순서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 시트를 클릭을 딱 하면 마우스 포인트가 요 A4 용지처럼 접힌 A4 용지처럼 나오는데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플러스 D로 옮겨도 되고요. 이렇게 밀어내면 순서대로 1, 2, 3, 4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건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자, 이건 묶은 세로, 기본이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의 데이터 범위가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자,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조금 적어 놓으실래요? 제1작업 시트에 뭐를 이용하냐면 가로축, 출력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범례입니다. 범례 두 가지, 그죠? 그 두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로축이 요거잖아요. 그죠? 가로축과 이렇게 범례를 선택했습니다. 범례를 선택했는데 높이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그 연면적하고의 데이터의 갭이 많이 나서 지금 여기 가로축의 이 부분 있죠. 0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깔려져 있는 상태라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높이를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3번 보면 새 시트로 이동하고, 지금 새 시트는 여러분들이 요 1작업에서 Alt F1번을 했을 때 이제 새 시트로 해서 제4작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F11번 키를 누르면 아까 전에처럼 F11번이 누르면 차트 1이라고 하는 시트가 별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성되면서 그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182쪽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의 스타일 1번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서식이라고 하는 탭이 나오는데요. 이 차트 디자인과 서식에서 차트 디자인에 보면은 왼쪽 편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빠른 레이아웃에 보면 1번, 2번, 3번에서 나오는데요. 이 레이아웃 3번이
주로 이제 그 차트 제목, 그 다음에 범례 아래쪽,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 주능금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 스타일은 1번 그대로 눈에 보이듯이 그죠? 1번을 클릭해 주시면 차트 스타일 레이아웃 3번을 할 때는 이 그 막대가 약간 굵었는데 스타일 1번을 지정함으로 해서 이게 폭이 약간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 이런 것보다 그 지문에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잘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서식인데요. 차트 영역, 그 다음에 그림 영역 해서 두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영역에다 클릭을 하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차트 전체에 굴림의 11포인트 그리고 질감은 파랑 박엽지를 주라는 거죠. 홈택 가서 자, 굴림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11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는 파랑 박엽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식으로 들어가서 서식이라는 말 자체가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효과로 들어가면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질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파랑 박엽지라고 하는 스크린 TV 글자가 나오니까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 이제 차트 영역도 그렇고 그림 영역도 이렇게 그 파랑 박엽지로 되어 있는데 그림 영역과 차트 영역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여기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은 흰색의 배경 1번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나요, 그죠? 네, 이렇게 여기 할 때는 여러분들 자동 하시고 싶죠. 자동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컬러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색깔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컬러가 꼭 4가지밖에 없는데 제목 도형에 나오는 흰색, 노란색,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행에 나오는 주황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흰색 도구처럼 흰색의 배경 1번, 그 다음에 글자 사용할 때 쓰는 검정의 텍스트 1 이렇게 컬러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컬러에 대해서는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랑, 주황, 흰색, 그 다음에 검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제목 서식이 들어갑니다. 자, 제목을 일단 먼저 그 182쪽에 있는 그래프 출력 형태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사무관광 및 그 다음에 호텔, 사무호텔 주거 용도, 마천루 빌딩 현황이라는 글자를 썼는데요. 이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굴림의 굵게 20포인트로 주면 됩니다. 굴림은 되어 있고요. 자, 13.2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고 굵게 속성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흰색의 배경 1번을 주고 테두리를 주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 투명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경색이 파랑 박엽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컬러를 흰색의 배경 1번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테두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거를 윤곽선으로 가서 이거는 자동으로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럼 이 색깔을 선생님 저기 뭐 컬러를 정확하게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하시면 돼요. 그죠? 검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까지 했고 그 다음 7번인데요. 자, 이 7번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높이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끝건선으로 일단 변경을 한 다음에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축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계열에 대해서 표식을 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레이블을 줍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눈금선을 주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축서식을 봅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이 7번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입니다. 포인트죠.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일단 출력 형태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료가 8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출력 형태는 6개입니다. 그럼 요거부터 먼저 고쳐볼게요. 차트 필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가로축에 있는 자료 중에 필요 없는 자료를 체크 표시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ICT 빌딩은 없고, 그 다음 제1, 그 다음에 상하이 타워 있고, 그죠? 네, 평안 이거 없죠, 그죠? 요거 없고, 핑안,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브루즈 있고, 아브라즈 있고, 그 다음에 타이페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지고 롯데월드 있습니다. 그러면 레코드가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CTF 빌딩이나 그 다음에 핑안국제금융센터 2개를 해제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적용. 자,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6개의 자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꺼버리면 됩니다. 스위치 껐다, 스위치 켰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생님 높이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네, 당연하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만 제거했기 때문에 뭐 이 자료를 표시하려면 임의로 여기 나오는 옆면적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클릭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아니면 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대화 상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높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묶은 세로막 대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거의 0 안에 이렇게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표식이 있는 끝건선으로 해주고요. 보조축이라고 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묶은 표식이 있는 끝건선으로 바뀌어지면서 오른쪽에 보조축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면적은 그대로 묶은 세로막 대형을 주시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으면 확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7번에 1번, 2번, 두 번째까지 다 했고요. 세 번째가 아까 전에 제가 표식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표식 있는 끝건선 안에서 이게 표식입니다. 이걸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이 있습니다. 이 채우기 및 선에서 선과 표식이 있는데 표식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세모 방식을 표시하면 돼요. 어디지? 표식 옵션입니다. 여기서 자동 옵션 기본 제공이 있는데 기본 제공에서 형식 중에 네모, 마름모, 세모 자 이렇게 하고 크기를 5에서 10포인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표식 자체가 여기 채우기 및 선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누르면 표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표식 옵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제공에서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이런 것이 좀 번거롭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이 있는데요. 이 레이블 값은 숫자 데이터를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력 형태에서 숫자로 보이는 것이 지금 이제 타이페이 101이라고 하는 이 자료의 옆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클릭을 합니다. 6개가 다 잡혔네요. 자,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타이페이 내가 원하는 자료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레이블이거든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는데 혹시나 이 데이터의 레이블이 오른쪽이라든지 왼쪽이라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있다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방향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곱선을 파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파선인데요. 지금 눈곱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눈곱선으로 이제 눈곱선 서식으로 들어가면 지금 실선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실선이라고 하면 되는데 색깔이 지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임의로 하셔도 돼요. 저는 검정의 텍스트 1로 일단 먼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대시 종류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파선입니다. 파선.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아까 흰색의 요거 색깔이 조금 연할 때 보이던 거 하고 색깔이 좀 잘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 컬러 주는 거는 쌤 틀리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축입니다. 왼쪽에 있는 기본 축과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이 맞게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은 지금 0을 빼기로 표시한 것이 하이폰, 이게 회계 방식이라는 거죠. 회계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50, 그 다음에 주 단위가 5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축서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최소값은 0인데 최대값 100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 단위가 200인데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입니다. 축서식. 그럼 축에서 최소 0, 그 다음에 최대값은 1000이죠. 그죠? 10, 100, 1000. 그 다음에 단위는 200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커스를 이렇게 주면 0, 1200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빼기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축서식에서 자세히 보면 최소값이나 뭐 하고 표시 형식에서 요게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요거는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그러니까 회계일 때는 빼기 표시가 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보조축 같은 경우는 축서식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 옵션을 수정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게 보조축이 빼기로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표시 형식을 봤을 때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0m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이 만약에 이런 사용자 지정을 쓰지 않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숫자라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숫자.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숫자고 그 다음에 빼기로 표시할 때는 회계 스타일로 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사용자 지정처럼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이 뭐 100단위이기 때문에 지표준의 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면 뭐 샵, 콤마, 샵, 0 미터, 그죠? 0미터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서식까지 했으면 7번에 있는 내용은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X로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례를 수정하는데요. 범례가 이제 여기 가로축 밑에 있는 것이 범례잖아요. 그죠? 요 범례를 수정을 하는데 요것도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입니다. 이 범례를 수정하게 되면 더 이상 자료를 수정할 수가 없는데요. 요때 우리가 왜 이제 범례를 수정해야 되냐면 그 지금 이제 그 여기 연면적 제곱미터가 이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작업에서 Alt Enter를 쳐가지고 한 셀이 두 줄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4작업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한 줄로 다시 바꾸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편집을 들어가면 오른쪽에 요거처럼 원래대로 이게 두 줄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라는 건데 여기 넌이란 글자도 쓸 필요 없이 그대로 백스페이스 되어 있는 거를 지워버리시고요. 글자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게 범례명을 수정하는 겁니다. 연면적,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제곱미터. 예,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줄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을 수정한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lt Enter, 원래 1작업에 있던 이 Alt Enter의 기능을 지금처럼 한 줄로 바꿔라는 의미가 바로 뭐죠? 예, 법률명을 수정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도형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이제 그리는데요.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룹 속에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별 및 현수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습니다. 여기 자, 설명선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임의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일단은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최대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엔터 연면적.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공간에 내가 이제 글을 쓰는데 글자가 사라진다 하면은 이 공간을 좀 늘려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홈 탭에서 요거는 굳이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뭐 굴림으로 안 고쳐줘도 되는데요. 저는 굴림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굴림의 11포인트 굵게 하실 필요 없고요. 면색이 지금 흰색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대로 두고 글자색만 한번 바꿔볼까요? 글자색만 검정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색을 그냥 채우기 없음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파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동을 하거나 아니면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위에가 세로 밑에가 가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글자를 표기했고요. 여기 지금 뭐 맑은 고딕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글자 자체가 굴림으로 하셔도 되고요. 맑은 고딕으로 하셔도 채점할 때 점수에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간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면 되는데, 노란 점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야죠. 아래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 노란 점을 돌려서 꼭지점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정확하게 조금 위치를 잘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좁다 넓다는 여기 거의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를 보니까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참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눈에 가로축 선이 보이고 기본축 선이 보이고 보조축에도 선이 보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출력 점수에서 감점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로축을 선택한 다음에 축서식에서 여기 축서식을 안 와도 굳이 채우기에 있는 눈 채우기의 선에 보면은 실선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보조축도 실선으로 이렇게 기본축도 실선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도 이렇게 실선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실선과 더불어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바깥쪽 눈금선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어떤 거는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여기 이제 그 축서식에서 보면 아래쪽에 눈금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눈금, 그죠? 그러면 눈금이란 글자에 보면 이 주눈금선의 바깥쪽이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눈금선이 없는 부분도 있고 눈금선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출력 형태에서 눈금선이 있어요. 주눈금선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그래프에서 감점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료를 선택하는 거, 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1작업에서 자료 선택입니다. 가로축과 범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용어가 없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만 딱 보다가 이건 뭐지? 라고 하면 항상 출력 형태에서 가로축과 범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하는 키는 Alt F1번을 써도 되고 F11번을 써도 되는데 Alt F1번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시트 자체가 새 시트로 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도 또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냥 F11번 키를 눌러서 이 차트 1이라고 하는 시트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시트 이름 변경과 그 다음에 차트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표기를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뭐 이제 디자인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 서식을 순서대로 1번에서부터 5번, 6번까지는 그대로 글자가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읽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7번에서 이 차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차트 필터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8개의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를 클릭을 했을 때 임의의 셀을, 임의의 막대 그래프를 클릭한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서 요거, 그죠? 이 부분이 나오는 거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높이가 표시기가 있는 끝건선으로 하고 보조축,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됐으면은 이제 이 표식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파선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이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기본 축과 보조 축에 0인지 아니면 회계 방식인지, 저 숫자인지 회계인지 잘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범례죠. 범례를 보고,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고 가로축, 기본축, 그 다음에 요거 보조축에 실선을 하나씩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요, 이 그래프 작업은 그대로 100점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체 그러면 지금 이제 자료를 보니까 1, 2, 3, 4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혹시나 조금 빨라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